차량의 위험성에 대한 전주 MBC의 연속 보도. 오늘은 장병들이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조차 받을 수 없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성폭력 가해 교직원과 피해 여교사가 같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돼 당사자와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관광지 선유도가 승합차 영업과 불법 건축물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 수송 차량의 안전띠 없는 질주와 그 위험성을 여러 차례 보도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의병제대까지 한 20대 남성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군생활을 한 23살 최모 씨는 군 복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2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이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몸을 다쳤는데 사고 당시 최 씨는 안전띠 없는 운전석 뒤편에 있다 튕겨져 나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애가 차를 이렇게 타면 옆좌석에 타면 막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해요. 운전을 한 번씩이라 해보라 이래 해도 너무 무서워하고. 이 사고로 의병제대까지 해야 했지만 최 씨가 받은 보상은 장애보상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술비와 소송에 든 돈만 벌써 1,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군 차량이 든 보험은 재산상 피해를 위한 것일 뿐 군인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는 배상만 받고 누구는 또 보험에서 또 배상받고 하면 이득 배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 똑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만 합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 병원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건데 최 씨는 십자인대 파열을 한 달 넘게 알지 못한 군 병원에 수술을 맡길 수 없었던 겁니다. 의병 제대를 하고 나서 재활치료도 받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제대했으니까 이제 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군용차 사고는 5년간 무려 3만 7천여 건이 발생해 3명이 죽고 397명이 다쳤습니다. 군 복무는 가장 값진 시간을 국가에 바치는 일인 만큼 국가의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다시 내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제 도내 지역 교육청에서 교사와 교직원 간에 일어난 일인데 피해 여교사는 근무처를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한 지역교육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 관내 여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됐다가 5년 만에 원래 근무하던 교육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직한 피해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즉각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이 듭니다. 교육청에 출장을 갈 수도 없고 물건을 구입하러 시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가해 공무원은 이미 정직과 강제 전보로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자리를 옮기라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전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관행상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는 있지만 명확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저희 현재 그 규정상으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징계 전보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피해자의 고통을 눈감고 있다며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가해자가 탄원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의심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내 선유도가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섬을 잇는 새 교량이 가설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자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선유도 한 음식점 앞에 소형 버스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승객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이들 차량은 음식점 업주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별도의 차주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선유도에만 8대 이릅니다. 이거는 식당 우리 손님 있으면 모시고 개인적인 차로 왔다 갔다. 또 군산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섬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용 승합차가 10대나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불법인데 일부 주민들이 관여되면서 드러내놓고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선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군산시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고성 지금 계도를 하고 있지만은 4월부터는 우리 체증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무튼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도 골칫거립니다. 음식점과 민박집, 펜션 등 불법 건축물은 23건에 이르는데 연간 수백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철거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의 자진 철거를 권유받았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신축 건물은 창고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허가 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은 원상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관광객들만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해수욕장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 이동 구간이 뒤섞여 있고 오랜 공사로 안전이 걱정입니다.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고군산 군도의 선유도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이 사용됐다는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불거진 고창의 장어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통 4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공업용으로 판명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양식장에 남아있는 장어 시료를 채취해 포르말린 성분의 잔존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해당 양식장의 장어 유통을 금지하고 출하된 물량을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회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10곳 중 3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현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지역구에서만 28석을 줄여야 합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내년 총선의 선거구는 지난 선거 때보다 10,000명 이상 늘어난 인구 15만 명에서 30만 명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북은 지역구 10석 가운데 3곳 정도가 조정 대상입니다. 인구 30만 명이 넘지 않는 익산은 갑과 을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15만 명 미만인 김제부안과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는 인접지역과 통폐합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합의에 참여한 당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첫날 합의안 추인에 실패했고 바른미래당도 일부 지도부가 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구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구가 현격히 줄고 있는 농어촌을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축소는 잘못됐다. 해법으로는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안이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무늬만 지역 출신일 뿐 당의 눈치를 보는 의원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석수를 300석에 한정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거고 본회의에서 과연 이런 내용이 통과될 수 있을까? 분명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지만 지역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음료 노동자 단식이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정치권도 LG그룹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카콜라 음료가 한국음료 인수 당시 임금과 복지의 80% 수준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실소유주인 LG그룹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고창에는 자치단체가 2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황토 전시 체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데다 위탁 사업자와도 소송까지 오가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인 지난 2013년 고창군이 19억 원 예산을 들여 만든 황토 전시 체험관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황토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인데 손님 발길은 끊겼고 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지금 내부 수리 있는 중이거든요. 전에 이탁자가 사용했을 때 시설들이 물에 잠겨서 못 쓰게 좀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현재 고창군은 이전 위탁 사업자가 쓰던 물품을 제때 넘기지 않고 시설도 망가뜨렸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 그런데 지난해 초까지 체험관을 운영한 사업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위탁을 군이 해주고 군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받은 황토체험관은 사업 시작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는데 이유는 소방 설비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찜질방에 대한 소방법이 엄격해졌지만 고창군은 사실도 모른 채 소방 기준에 미달하는 체험관을 임대해줬던 겁니다. 인지를 못해서 정지를 그 기간 동안 정지를 하고 위탁기간 정지하고 그 전에는 그 전수복으로 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랴부랴 소방 설비를 갖추어 사업 허가를 냈지만 사업자는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수펌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는 등 사업자는 시설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어설픈 위탁 사업에 사업자와 법적 다툼까지 일면서 수십억짜리 황토체험관이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가계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인 은행 예대율이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99.4로 1년 전 117과 비교해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대율은 요구 불예금이나 저축성 예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위는 박람회 참여기간 협력 활성화, 기업 유치,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내 산하기관의 첫 인사 검증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내일 진행됩니다. 청문회는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도덕성과 업무 능력 검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주시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는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석도 간 카페리 항로를 운항하는 석도 국제페리가 올 상반기 2호선을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석도 국제페리는 중국 산둥성 황해 조선소에서 카페리선을 진수했으며 오는 6월 중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49살 박모 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9일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100kg가량의 고래를 포획해 해체하다 정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5월까지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임실경찰서는 물리치료사를 추행한 67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임실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치료사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도내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낙석과 사면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급경사지 1,100여 곳에 대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내용은 급경사지 비탈면과 옹벽 상태, 낙석 방지망 이상 여부며 도는 올해 190억 원을 투입해 위험 급경사지 17곳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10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3년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목표로 다음 달 중순까지 편백과 은행, 단풍나무 10만 그루를 공원과 도심에 심기로 했습니다. 이번 나무 심기에는 55헥타르 면적에 5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한우 개량 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한우 암소 개량 사업을 추진해 고급육 출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20%로 늘어나 타 지역보다 14억 원의 추가 소득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